무조건 지난주보다 무게를 더 올리면서 운동하셨나요? 아니면 반복수를 계속 늘리면서 운동을 했나요? 못할 것 같을 때 하나 더 들려고 노력하진 않았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요, 성장이 멈췄거나 다쳤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점진적 과부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잘 이해하시면요,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체기 없이 힘이 계속해서 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저도 점진적 과부하는 매주 무게나 반복수를 조금씩 올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방법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중량이 쭉쭉 늘어나서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게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6개월간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었죠. 점진적 과부하는 무조건 전보다 무게를 무겁게 혹은 반복수를 더 많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진적 과부하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밀로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밀로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레슬러인데요. 그는 매일 송아지를 어깨에 짊어지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송아지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졌는데요. 밀로는 계속해서 그 송아지를 들어 올렸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그의 힘과 근육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숙한 황소를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만 보면 중량을 전보다 아주 조금씩 무겁게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몸도 함께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상만 발생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미친 듯이 강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아주 소수의 예외 상황을 보고요, 일반화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크 리피토가 쓴 스타팅 스트렝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제가 근력학교 수업에서 자주 언급하는 성장 그래프인데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나중에 갈수록 기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처음에는 중량을 조금씩 늘리면은 늘리는 대로 성장이 미친 듯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초보자 효과라 그러는데요, 마크 리피토도 이런 초보자 효과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5kg씩 올리거나 매 운동마다 2.5kg씩 무게를 늘리라는 말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스트롱 리프트 5곱하기5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방식으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량을 내리는 디로드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중량의 80%로 줄인 다음에 2.5kg씩 다시 중량을 올려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으로 5회 5세트를 했는데 더 이상 무게를 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며칠 쉬었다가 80kg으로 다시 줄이고요, 5회 5세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82.5kg으로 다시 무게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달 조금씩 내가 다뤘던 중량의 총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볼륨이라는 건데요. 볼륨은 중량과 반복수, 세트수를 서로 곱한 것을 말합니다. 즉 총 운동량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100kg으로 5회 5세트를 하면 오늘 2500kg을 들어 올린 거죠. 이게 오늘 수행한 총 볼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루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한 달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2회 운동으로 60kg으로 5회 5세트로 시작을 해서 매 운동마다 2.5kg씩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주 1일차에는 60kg 5회 5세트를 하고요, 2일차에는 62.5kg 5회 5세트, 두 번째 주 1일차에는 65kg 5회 5세트, 2일차에는 67.5kg 5회 5세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은 마지막 주에 2일차에는 77.5kg으로 5회 5세트를 하게 됩니다. 이 총 볼륨을 계산을 해보면요, 13,750kg이 됩니다. 그리고 77.5kg에서 더 무게를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80%로 줄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은 62kg인데요. 편의상 62.5kg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첫 번째 달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 2일차에는 80kg으로 5회 5세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 총 볼륨을 계산해 볼까요? 총 14,250kg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총 한 달 동안 내 훈련량이 500kg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초보자 때와 다르게 중급자, 고급자로 갈수록 이런 수준의 점진적 과부하를 해줘야 됩니다. 매일 계속 올려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무게를 줄여야 할지 긴가민가 하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바로 그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세예요. 자세가 올바르게 잘 유지되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면 힘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세가 망가지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었다면 힘이 올바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보상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보상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척추기립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무게를 들면은 척추기립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이 1대1대1로 사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하면요, 척추기립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리하게 무게를 들게 되면요, 엉덩이가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약한 허리 근육의 사용량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의 힘을 더 사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원래 사용해야 하는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센 근육의 힘을 빌려와서 더 무거운 무게를 할 때 힘을 낸다는 의미죠. 이걸 어려운 말로 보상작용이라고 해요. 단어 자체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3대 운동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굽는 곱등이 데드리프트가 있죠. 무게가 무거워지면 허리를 펴는 근육인 척추기립근 대신에 엉덩이, 햄스트링 같은 근육이 힘을 더 써서 들어 올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쿼트의 경우에는 무릎이 모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벤치프레스의 경우에는 팔꿈치가 벌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근력학교나 구독자 대상 3대 운동 수업을 할 때에도요,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현상이 정말 흔하게 발견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다가 다친다는 거죠. 인지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요. 만약에 어떤 운동을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좋지 않은 자세로 바뀌었다면요, 한계 중량 혹은 한계 반복수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미련 없이 반복수나 중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 속도예요. 완전 초급자 때는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자세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초급자일수록 자세에 초점을 맞춰서 무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중상급자로 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져도 자세가 잘 유지가 돼요. 초보자들보다는 자세 연습이 훨씬 많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세를 보고 무게를 언제 내릴지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속도를 봐야 하는데요. 반복 속도가 처음보다 확연히 느려지진 않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속도가 처음보다 대략 2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면은 무게를 80%로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100kg으로 5회를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 3세트까지는 잘 되다가 4세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수가 2분의 1 정도로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죠? 무게를 80kg 정도로, 80%죠. 과감히 내려주고 5회 5세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3대 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틀벨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틀벨 스윙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반복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 겁니다. 10회까지는 속도가 거의 줄지 않지만은 20회가 넘어가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케틀벨 원데이 클래스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속도가 느려지거나 말거나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완전 잘못된 상식이에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속도가 느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무게를 막 더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혹은 반복수를 하나 더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조금 더 빨리 무게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때 미련을 가지지 말고 바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과 정체기 없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걸 무시했다가 6개월 정도 운동을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프로틴에서 9월 8일부터 9월 9일 자정까지 임팩트 위크 타임 세일이 진행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본문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프로틴의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를 강력 추천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동안 보충제를 잘 먹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특유의 걸쭉한 느낌이랄까?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가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냥 음료수 마시는 느낌이니까요, 물 대신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은
중량과 반복수를 무조건 올리면 좋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성장은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장이 빠르고 나중에는 느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디로딩인데요. 무게를 올리다가 자세가 나빠지거나 속도가 2분의 1 정도로 확연히 느려진다면 무게를 80%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보자들의 시선에서 이런 방식의 훈련법은 힘이 약해질 것 같기도 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중량을 내려야 한다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성장을 했다는 의미니까요. 계속 무게를 올리기만 하는 거는 초보자 단계에서나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죠? 레벨이 달라졌다면 방법에도 당연히 변화를 줘야겠죠, 그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무게 증가가 가로막혔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면 꼭 디로드를 해보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